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집 부엌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냉장고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존재로 느껴질 그 냉장고가 실제로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지난 15년간 주거 환경과 생활 패턴을 연구하며 전국 곳곳의 수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왠지 모를 피로감에 시달려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자주 체하고 소화불량을 겪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집의 부엌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의 위치와 관리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 하나의 위치와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냉장고 위치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미신이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실제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내용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나신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냉장고,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현대 가정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중 하나이자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하는 유일한 기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보관하는 핵심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정 내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가 차지하는 전력 소비량은 전체 가전제품 소비량의 약 25%에 달합니다. 이는 에어컨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냉장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계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만 초점을 맞춰 냉장고를 배치하고 계십니다. 부엌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거나 공간 절약을 위해 창가 바로 아래에 설치하거나 냉장고 위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물건들을 올려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치 방식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냉장고의 위치 하나가 정말로 우리의 안전, 경제성, 건강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위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냉장고의 잘못된 배치는 실제로 화재나 가스,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냉장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는 경우입니다. 소방청의 화재 원인 분석 자료를 보면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15%가 부적절한 가전제품 배치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열이 냉장고에 직접 전달되면 냉장고 압축기의 과부하가 걸려 과열되고 이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신혼부부 김모 씨 가정에서는 좁은 부엌 공간 때문에 냉장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 그것도 10c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배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요리를 하던 중 갑자기 냉장고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냉장고 측면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내렸고 압축기가 완전히 파손되어 냉장고를 통째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냉장고 교체 비용으로 120만 원을 지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한 식재료까지 포함하면 총 15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너무 가까이 두면 열전달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튀김이 냉장고에 달라붙어 화재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특성상 볶음이나 튀김 요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더욱 현실적입니다. 또 다른 안전상의 문제는 냉장고 위에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냉장고 위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는데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무겁고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올려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4인 가족 이씨 가정의 경우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와 각종 조미료통 그리고 비상용 생수까지 올려두었습니다. 총 무게가 40kg이 넘었죠. 어느 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냉장고 상판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상판이 변형되면서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냉기가 계속 새어나가 전기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냉장고 내부 온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식품 보관 상태가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 가족은 냉장고 수리비로 45만 원을 지출해야 했고 그 사이 상한 식품들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냉장고 위치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냉장고라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력 소비량이 20%에서 3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보면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 놓인 냉장고는 그늘진 곳에 놓인 같은 모델의 냉장고보다 평균 25% 더 많은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으로 냉장고 월 전기료가 약 3만 원이라고 할 때 25% 차이면 월 7,500원, 연간으로는 9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 씨 가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거실과 연결된 주방의 창가 바로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남향창이어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죠. 처음에는 주방이 밝아 보여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기료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평소 월 15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료가 여름철에는 2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본 결과 냉장고 전력 소비량이 평소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냉장고를 창가에서 떨어진 그늘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위치를 바꾼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여름철 기준으로 월 6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를 본 것입니다. 냉장고 주변의 환기 공간도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냉장고는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배출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간 절약을 위해 냉장고를 벽에 바짝 붙여두거나 양옆을 수납장으로 꽉 막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최 씨의 경우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를 벽 모서리에 바짝 붙여 설치했습니다. 뒤쪽과 양옆에 각각 2cm 정도의 공간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처음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아져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압축기가 과열되어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장고가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최 씨는 냉장고 위치를 조정해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고 그 결과 월 전기료가 1만 2천 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실용적인 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냉장고 위치와 관리 상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합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공간인 만큼 냉장고의 위생 상태는 곧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냉장고 위에 각종 조미료통이나 전자레인지를 올려두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기나 증기가 냉장고 상단에 쌓이게 되고 여기에 먼지까지 더해져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오염물질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냉장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인 가족 김씨 가정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씨 가족은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와 각종 조미료통,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까지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부엌 공간이 좁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복통과 설사에 자주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살 딸아이가 한 달에 2~3번씩 배탈이 나서 병원을 다녀야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여름철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이 되어도 증상이 계속되어 보건소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냉장고 위쪽 공간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름기와 수증기, 그리고 먼지가 결합되어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균들이 냉장고 문 틈새를 통해 내부로도 침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즉시 냉장고 위의 모든 물건들을 치우고 냉장고 전체를 전문 업체를 통해 소독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는 별도의 선반에 설치하고 조미료통들은 싱크대 아래 수납 공간에 보관하도록 배치를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족들의 복통과 설사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 내부 정리 상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냉장고 내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정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3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실수로 섭취하거나 서로 다른 식품들이 뒤섞이면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생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공용 냉장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와 신선한 식재료가 뒤섞여 보관되었고 이로 인해 15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기숙사에서는 냉장고 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상 냉장고 안을 자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자칫 건강에 해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를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위생적일까요? 이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론과의 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가스레인지, 오븐, 전자레인지 등 열을 발생시키는 모든 기기들로부터 최소 30c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따르면 30cm 간격을 유지한 냉장고는 바로 붙여놓은 냉장고보다 압축기 수명이 평균 2.3년 더 길었습니다. 만약 부엌 공간이 좁아서 30cm 간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중간에 열차단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열차단 스테인리스 패널을 설치하거나 내열성 있는 수납장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가정들에서는 15cm 정도의 좁은 간격에서도 큰 문제 없이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기 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냉장고 뒤쪽에는 최소 10cm, 양옆에는 각각 5cm 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 뒤쪽은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는 핵심 공간이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위쪽 공간도 중요한데 냉장고 상단에서 10cm 이상은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간 확보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 씨는 이사 초기에 냉장고를 벽에 바짝 붙여 설치했습니다.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고 전기료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정 씨는 가구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면서 냉장고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소파와 책상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냉장고 뒤쪽에 12cm, 양옆에 각각 7cm의 공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 냉장고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월 전기료도 8,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사광선 차단은 특히 여름철에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기이므로 외부 열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창가에 냉장고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 색상도 고려할 만합니다.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냉장고가 어두운 색상보다 열 흡수가 적어 더 효율적입니다. 광주의 한 신혼부부 이 씨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거실 창가 근처에 배치했다가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결국 창가에 열차단 필름을 붙이고 냉장고와 창문 사이에 키 큰 화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차광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여름철 냉장고 전기료를 20%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치는 안전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요리의 편의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에서의 동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따라 요리 시간과 스트레스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주방 배치는 삼각형 동선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가 삼각형을 이루도록 배치하는 것인데 이때 각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주방 디자인 협회에서 권장하는 거리는 각 지점 사이 1.2m에서 2.7m 사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요리를 좋아하는 주부 박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이사 초기에 냉장고를 부엌 구석 끝에 배치했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는 반대편 벽에 있었고 냉장고까지의 거리가 4m가 넘었죠. 요리를 할 때마다 재료를 가지러 냉장고까지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이 때문에 요리 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길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리하다가 필요한 재료가 생각날 때마다 냉장고까지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들면서 치즈가 필요해 냉장고까지 갔다가 돌아오니 면이 불어버린 적도 있었고 볶음밥을 만들다가 계란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니 밥이 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부엌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냉장고를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적절한 위치로 옮기고 조리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미료와 도구들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재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요리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습니다. 이전에 40분 걸리던 저녁 준비가 25분으로 줄어들었고 요리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박 씨는 냉장고 위치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요리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방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냉장고는 문 개폐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주방 구조와 동선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냉장고 문이 오른쪽으로 열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냉장고 오른쪽에 벽이나 다른 가전제품이 있다면 왼쪽으로 열리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위치를 올바르게 정했다면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냉장고를 두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냉장고 위는 가능한 한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건을 올려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총 무게가 10k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은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냉장고 뒤쪽 환기구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레인지를 냉장고 위에 둘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받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용 전자레인지 받침대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열 전달을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별도의 선반이나 수납장에 전자레인지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울산의 한 직장인 김 씨는 원룸 거주 시절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두고 사용했는데 받침대 없이 직접 올려두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냉장고 상판에 금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무게와 진동이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였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즉시 전자레인지를 별도 선반으로 옮기고 냉장고 상판을 보강했습니다. 냉장고 내부 정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냉장고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실은 상단에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단에 조리된 음식, 하단에 생야채와 과일을 보관합니다. 냉동실은 육류, 생선류, 냉동식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식품을 냉장고에 넣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사용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는 식품들을 잊어버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식품 낭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4인 가족 정씨 가정에서는 냉장고 관리를 체계화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평균 15만 원 정도의 식비를 지출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식품들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구역별로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후에는 식품 낭비가 크게 줄어들어 월 식비가 12만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정씨 가족은 냉장고 문에 간단한 메모판을 설치해서 들어있는 식품들과 유통기한을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 전체를 점검했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의 절약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냉장고 청소는 단순히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청소는 냉장고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냉장고 뒤쪽 응축기 부분의 청소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응축기에 먼지가 쌓이면 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압축기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는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냉장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응축기에 먼지가 많이 쌓인 냉장고는 깨끗한 냉장고보다 전력 소비가 평균 18% 더 높았습니다. 응축기 청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냉장고 전원을 끄고 뒤쪽으로 조금 빼낸 후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먼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이때 응축기 코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의 한 펜션 운영자 이 씨는 업장용 대형 냉장고 관리 경험을 통해 이런 청소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펜션을 처음 운영할 때는 냉장고 청소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전기료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 점검해 본 결과 응축기에 쌓인 먼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냉장고 뒤쪽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전기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업장용 냉장고라 전력 소비량이 상당했는데 전기 청소만으로도 월 4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 내부 청소도 중요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내부를 비우고 전체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이때 냉장고 전용 세제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인 용액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냉장고 내부의 물바지나 서랍 부분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더욱 꼼꼼히 청소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의 고무 패킹 부분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생기면 냉장고 밀폐성이 떨어져 냉기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에 중성세제를 묻혀 젠틀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가정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의 한 신혼부부 최 씨 가정은 이사 후 냉장고를 무작정 가스레인지 옆에 배치했다가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전기료 증가, 냉장고 소음,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가스 냄새까지. 특히 부인이 임신 중이어서 가스 냄새에 더욱 민감했죠. 최 씨 부부는 부엌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냉장고를 가스레인지로부터 50cm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그 사이에 작은 수납장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냉장고 뒤쪽과 양옆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쪽에 올려두었던 각종 물건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먼저 냉장고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기료도 월 1만 2천 원 정도 절약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스 냄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인 부인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고 요리할 때의 안정감도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4인 가족 박 씨 가정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박 씨 가족은 냉장고를 남양 창가에 배치했다가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7월 한 달 전기료가 28만 원까지 나왔죠. 에어컨 사용을 줄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냉장고 전력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 가족은 냉장고를 북쪽 벽면으로 옮기고 창가에는 키 큰 화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차광막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냉장고 위에 올려두었던 전자레인지와 각종 조미료통들을 별도 수납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8월부터 전기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평상시 수준인 15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1인 가구 김 씨의 사례는 원룸이나 소형 주택 거주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됩니다. 김 씨는 좁은 원룸에서 공간 효율성을 위해 냉장고를 벽 모서리에 바짝 붙여두고 위에는 전자레인지와 각종 생활용품들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나는 소음이 심해졌고 전기료도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냉장고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진동으로 인해 자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자레인지가 바닥에 떨어져 고장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원룸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냉장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냉장고 주변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했고 냉장고 위의 모든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책상 위에 별도 받침대를 설치해서 배치했습니다. 비록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냉장고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자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고 월 전기료도 8,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절약 효과였죠.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체크입니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 거리가 30cm 이상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열차단판이나 수납장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주변에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들이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보세요. 효율성 체크도 중요합니다. 냉장고가 직사광선을 직접 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 충분한 환기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뒤쪽 10cm, 양옆 5cm, 위쪽 10cm의 공간이 있는지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위에 무거운 물건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이 올려져 있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위생 체크에서는 냉장고 내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 외부, 특히 상단 부분에 먼지나 기름때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성 체크에서는 냉장고 문이 자유롭게 완전히 열리는지, 조리 동선상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리할 때 냉장고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동선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직접 걸어보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라는 평범한 가전제품이 실제로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성, 경제성, 위생, 편의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냉장고의 위치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라는 점입니다. 냉장고 위치 하나만 바꾸어도 월 전기료를 2만 원 절약할 수 있고 식품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요리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장고 위치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고, 가게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체계적인 가계부 작성이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위치 개선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만드는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월 2만 원의 전기료 절약은 연간 12만 원에서 24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는 가족 여행 한 번 정도의 비용입니다. 식품 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건강 개선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관리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실용적인 생활 정보를 받아보세요. 또한 주변 분들과도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